그렇게 했을 경우에 호전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큰 파동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전 때 매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1.47% 밖에 먹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벌써 30분입니다. 호전과 역전 2편. 그리고 부제는 혼조세에서의 중요합니다. 이거 속임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속임수 신호. 속임수 신호. 그리고 제가 1번에 혼조세 국면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신호에는 이 속임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호에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100%의 완벽한 시그널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다? 이게 없는 이유가 100%의 완벽한 신호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속임수 신호 때문입니다. 요게 존재하기 때문에 100%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임수 신호, 요게 어떤 때에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속임수라는 게. 근데 우리가 이 속임수 신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차트를 분석을 하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게 완벽한 속임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조 무기로서 뭐를 사용한다? 이 손절매.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호전과 역전. 요 호전 균형,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호전과 역전은 균형표의 호전과 균형표의 역전입니다. 이 호전과 역전이 어떤 국면에서 이 속임수 신호가 발생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혼조세 국면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혼조세 국면에서 발생하는 이 호전이나 이 역전, 그러니까 혼조세 국면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요런 경우죠. 이게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또 이탈됐다가 돌파됐다가 이탈됐다가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돌파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이탈을 했다. 그죠? 여기서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환선이 기준선을 또 돌파해 올라가고 또 여기서는 역전, 여기서는 호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역전,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호전, 시간이 지나서 역전. 여기는 지금 캔들이 다음날 되면 아마 이게 호전이 나올 거예요. 이게 호전과 역전을 반복하는 말 그대로 혼조세. 요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죠.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옆으로 파동이 가는 이런 형세.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호전이나 역전, 호전, 역전, 호전 요런 신호들, 균형표 호전, 균형표 역전, 이게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런지 원리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혼조세라는 게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거나 하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국면을 얘기합니다. 혼조세라는 게. 즉,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그러니까 위로 쳐올리려고 하는 매수의 힘, 그리고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매도의 힘, 요 두 힘이 서로 팽팽하게 뒤엉켜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차트에 보시면 지금 매수의 힘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하면서 밑에서 매수의 힘이 막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포인트부터 매도의 힘이 다시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서 원래 쳐올렸던 그 시작점 비슷하게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의 힘이 압도를 하다가 지금 이 부분부터는 다시 매수의 힘이 들어오면서 다시 쳐올리고 다시 매도의 힘이 찍어 누르면서 다시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있으면 매수의 힘이 쳐올렸다가 다시 매도의 힘이 찍어 눌렀다가 매수의 힘이 쳐올렸다가 찍어 눌렀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매도의 힘도 찍어 눌렸다가 쳐올렸다가 찍어 눌렸다가 쳐올렸다가.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상방이나 하방으로 가지 못하고 강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혼조세거든요.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누가 우위랄 것도 없이 팽팽하게 뒤엉켜 있는 형국이다. 말 그대로 힘의 응축이다. 힘의 응축이고, 이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수렴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힘의 접점이 모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힘의 대척 국면이라는 게 이제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요 두 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한 방씩 펀치를 주고 받는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복싱으로 치자면 매수가 한 방 때리고 매도가 한 방 때리고 매수가 한 방 때리고 매도가 한 방 때리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서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매수의 힘이 펀치를 이렇게 한 방 날리는 요 형세가 바로 호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한 방 친다. 요거는 호전. 그리고 매도가 한 방을 또 친다. 이거는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우위, 매수든 매도세든 완벽하게 힘의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방씩 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용호상박이죠. 용호상박의 국면에서 뭐 막상막하,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막상막하다, 호각지세다. 그렇겠죠? 이때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한테 밑에서 위로 잽을 한 방 날린다고 해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NC 다이노스와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합니다. 제가 NC 팬이니까 NC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산 팬분들한테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 시리즈는 최장 7차전까지 갑니다. 이게 7전 4선승제예요. 그러니까 4판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하는 거죠. 이렇게 NC와 두산이 한국 시리즈 하는데, 자, 첫 게임을 NC가 승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NC의 팬이기 때문에 요거 NC의 첫 번째 승리는 일종의 호전,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일종의 호전입니다. 왜냐? 7차전까지 하는데 일단 첫 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호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두산보다 높아진 상태죠. 왜? 1승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처음에 첫 게임을 NC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호전이다. 이거는 좋은 신호다. 라고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두산이 승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역전인 겁니다. 역전. 그죠? 그러면서 원래 1대0이었는데 이제 1대1이 된 거예요. 팽팽한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경기에서는 또 NC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호전이죠.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경기에서 이번에는 또 두산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역전의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총 4게임을 했는데 NC가 2번을 이기고 그 다음에 두산도 2번을 이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5번째 게임에 들어갈 때 저는 NC가 더 강하다, 아니면 두산이 더 강하다,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지금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1차전은 NC, 2차전은 두산, 3차전은 NC, 4차전은 두산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 어느 팀이 지금 강력한 상태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느 팀이 우승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혼조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만약에 두산이 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쪽 방향의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신호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이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두 팀의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호전이라는 게 나오더라도, 일정의 역전이라는 게 나오더라도 저는 이 신호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조세 국면에서는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이 모두 쓸모가 없게 된다.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전과 역전이라는 거를 맹목적으로, 이거는 기준선을 전환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는 추세의 전환이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상승을 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일목균형표의 대표적인 어떤 매매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역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재호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자체가 거짓 신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보니 속임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속임수 신호라는 거는 이게 속임수 신호다 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이건 지나고 봐야 아는, 지나고 결과론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과거에 이 신호가 속임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속임수 신호구나, 속임수 신호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이라는 이 신호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게 역전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호전이 나왔으니까 역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단기와 초단기와 단기의 추세의 전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지만 큰 파동 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요것도 혼조세로 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맥락에서 어떤 디테일만 파악을 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매매를 결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호전과 역전을 맹목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속임수 신호 때문인 거죠. 다음 장 봅시다. 자, 호전과 역전의 오류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PPT를 한 2장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혼조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혼조세에서의 이제 속임수 신호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호전과 역전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요 차트를 가져온 거예요.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속임수 신호에 대해서 더 들어갈 겁니다. 일단 한번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목에서 대표적인 매매 신호로서 이 균형표의 호전과 균형표의 역전 이거를 배웠는데, 사실 이 호전과 역전 시점에 매매를 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이 심각한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호전이나 역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추세, 이 추세의 크기가 작을 때, 이때는 독이 되는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요 자리에서 호전이 나왔어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날에는 요 날에는 그 겹쳐 있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호전이 완성된 날이 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전이 지금 이 날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날의 종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날의 종가에 진입을 했어요. 호전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진입 후에 가격이 일단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그죠?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이 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다시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랬을 경우에 요거는 누가 봐도 상승 M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즉 호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매매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 종가에서 진입을 했는데 살짝 하락을 했지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분명히 상승 M 파동이 나왔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역전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내가 호전 신호에 매수를 했으니 역전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어디서 매도가 나갔냐? 지금 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 요까지는 겹쳐있고 여기서부터 딱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전환선이 위로 올라가면 역전이 아닌 거죠.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 있다가 여기서 차이를 내면서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역전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분명히 잘 보세요. 호전이 나와서 여기에 들어왔고 분명히 상승이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을 성공시켰어요. 파동이 M 파동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호전에 사고 역전에 팔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7%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호전을 했고 그리고 상승 M 파동이 나왔고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역전에 내가 매도를 쳐보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호전이 결정되는 순간 종가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 캔들에는 요 캔들에는 지금 요 날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겹쳐있죠. 겹쳐있기 때문에 호전이 확정된 게 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이 호전이 확정이 됐다고 지금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대상승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호전에서 사고 역전에서 팔겠다.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막 상승해서 이 상승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가격이 쭉 떨어졌어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요까지 올 때까지 역전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봉에서도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팔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정확하게 요 날에 역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호전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큰 파동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전 때 매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1.47% 밖에 먹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매도를 한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 모습을 지켜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사기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요것도 사기다. 차트 사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호전과 역전이라는 게 대표적인 매매 신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목균형표 원전을 보시면 호전이 됐다고 사고 역전이 됐다고 팔아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게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한눈에 추세의 전환을 알 수 있게 하는 우리 눈에 시인성 좋은 도구일 뿐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후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꼭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단정 짓기를 좋아해요. 아, 얘는 뭐다. 이런 거는 이거다. 저런 거는 저거다. 이렇게 확정 짓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외우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쉬우니까.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기도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만들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뭐 호전이 났다고 그 순간에 매수를 해야 되고 역전이 났다고 그 순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 잘못 알려진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호전에 사고 역전에 팔았을 때 왜 이렇게 큰 상승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1.47% 밖에 이익을 못 내고, 아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마이너스 7%였나요? 아까 그 차트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추세의 크기가 작아서 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어떤 교과서적으로 호전에 사고 역전에 팔았을 때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올라가요. 기준선이 쭉쭉쭉 올라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전환선이 자, 파란색으로 전환선이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전 신호가 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상승 추세가 아주 길고 높아서 여기서 이렇게 역전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무려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요거는 호전에 사고 역전에 팔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호전이 나온 이후에 금방 이 단기 시세가 다시 꺾여가지고 여기서 다시 역전이 나와버린다면 요만큼은 추세가 작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호전이 나왔으면 이미 캔들은 요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호전이 난 거고, 그리고 나서 역전이 된다는 말은 이미 캔들이 밑으로 빠져서 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뒤늦게 전환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호전과 역전 그 두 개의 수치만 놓고 보면 분명히 상승을 하긴 했지만 내가 사는 그 캔들은 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추세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이 교과서에는 이 매수 또는 매도의 대표적인 신호다 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배우지만 실제 차트는 그것을 확신할 만한 어떠한 믿음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호전이나 이 역전 이런 거를 분석에 반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매수와 매도의 어떤 타이밍으로는 진짜 병아리 눈곱 반토막만큼도 제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무조건 원리입니다. 원리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어떤 지표나 어떤 이론은 절대 아무리 그게 좋다 해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제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원리. 그러고 나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표 호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준선을 전환선이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이 호전이. 근데 이 전환선은 끼케봐야 이 9일짜리 9일짜리 어떤 힘의 균형이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라는 게 끼케봐야 26일짜리 힘의 균형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자체가 9일짜리가 26일짜리의 힘의 균형을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전체적인 어떤 어떤 그 종목의 큰 흐름에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끼케봐야 9일 26일짜리니까. 9일짜리 힘의 균형은 막말로 1, 2일에도 꺾여 내려올 수가 있고요. 전환선은 26일짜리라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되는 추세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 26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표의 호전이나 역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캐봐야 9일짜리가 26일짜리를 넘어선 건데 어떻게 그 큰 파형의 그 조그만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호전 역전 연속으로 발생하는 이 이벤트를 보고 이 호전이 나왔다고 이 큰 추세가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원리를 생각을 하면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 기간인 거예요. 9일과 26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떤 단기와 초단기의 어떤 힘의 균형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매수 신호로서 큰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어떠한 어떤 원리를 공부를 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합니다. 검증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무수히 많은 차트들,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그거를 대입을 하나하나씩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뭐를 따진다?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확률을. 마침 큰 추세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호전은, 균형표의 호전은 현재 큰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보시면 대형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조그맣게 나오는 호전은 운 좋게 큰 추세를 타서 크게 올라가고 여기서 역전이 나온다. 여기서 크게 먹을 수가 있죠. 때마침 큰 추세를 탔을 때는 그래요. 근데 요렇게 큰 추세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26일의 추세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26일의 추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9일의 추세는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9일의 추세는 또. 그랬을 때 큰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호전이 나왔다고, 그게 이제 여기서 호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차트들 다 대입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도 이건 너무 단기의 신호고, 원리 자체도 너무 단기의 신호고, 그리고 이거를 검증을 해봐도 이거는 추세의 전환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신호일 뿐이다. 큰 추세와 맞물려 들어가서 장기간 한 방향으로 추세가 이렇게 크게 진행될 때만 이 균형표의 호전이 그 신호탄으로서 추세의 변환의 신호탄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닌 경우도 워낙 많더라 이거예요. 특히 혼조세로 진입이 될 때도 많고, 즉 결과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전과 역전이라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호전에 사고 호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역전에 매도를 한다. 이런 개념은 내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있는 개념이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다 틀리다고 말은 못해요. 이것도 어떻게 큰 추세에 아다리가 맞춰 들어가면 이것도 맞을 수가 있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아예 거짓말이다 틀렸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 호전에 매수하고 역전에 매도한다라는 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패턴을 반복할 시에는 수익률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이 크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을 매매의 신호로서는 진짜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큰 추세 속에서 작은 이 추세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호전과 역전이라는 신호가 얼마든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맹목적인 매수나 매도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요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파동의 맥락, 그 디테일을 파악하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균형표의 호전 그리고 역전,
이 균형표 호전과 역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신호다. 매매 신호다. 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해서 끝나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 호전과 역전은 이 속임수라는 신호로 치환이 될 수가 있고 변환이 될 수가 있고, 속임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추세, 이 호전이 나오고 추세, 그 다음에 역전이 나오고 이 추세의 길이가 짧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균형표의 호전이나 역전을 그 자체로 매매의 신호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추세 속에서 단기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단기 시세가 어떠한 힘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는지를 파악을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또 오늘 제가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혼조세 국면이라 해가지고 혼조세를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기왕 속임수 신호를 말하는 김에 혼조세 국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나 매도의 신호로 알려져 있는 이 균형표의 호전이나 균형표의 역전, 이 자체도 얼마든지 추세의 길이에 따라서 그게 속임수 신호가 될 수 있다, 가짜 신호, 거짓 신호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일단 인지를 여러분들께 시켜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조세를 얘기하다 갑자기 그렇게 교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속임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